5년간 총 1조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저장할 수 있는 해양 퇴적층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부채를 많이 진 34개 그룹을 주 채무 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정상법의 발의로 부당한 자기 거래가 원천 봉쇄되면 제2의 벤처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감에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무려 1.50% 하락한 2018.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사흘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2010선까지 밀렸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0.67포인트 내린 2018.6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1,706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26억 원, 4,06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의 이날 순매도 금액은 지난 1월 25일에 5,399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였습니다. 투시는 특히 오늘 2,65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스페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인은 올해 국내 총생산에 비해 부채 비율이 79.8%에 달하며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럽과 미국 주요 증시들도 하락했고 국내 증시에도 결국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전업종이 예외 없이 하락했습니다. 증권과 건설업이 3% 이상 하락한 것을 비롯해 섬유의복과 은행, 화학 등도 대거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대다수 내렸는데요. 삼성전자가 1.12% 하락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KB금융은 어제 포스코가 보유 지분 1%가량을 장외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면서 오버행, 즉 물량 부담 이슈가 소멸돼 1.6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2.86포인트 내린 502.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포스코가 SK텔레콤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서 SK텔레콤 역시 포스코 지분을 내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포스코와 SK텔레콤의 지분 우호 관계가 청산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증권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어제 장 종료 후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주식 453만 주 가운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제외한 234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포스코는 또 KB금융 주식 1,545만 주 중 386만 주와 하나금융지주 466만 주 가운데 223만 주도 내다 팔았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블록딜을 통해 5,835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재무적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이며 추가적으로도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달 예정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의 연간 정기 신용평가 리뷰를 앞두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가 일단 SK텔레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12년간 이어져 온 양사의 상호 우호 지분 관계, 그러니까 백기사 조약이 해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사의 우호 지분 관계의 역사 그리고 지분 매각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신세기통신의 대주주인 포스코, 당시 포항제철과 지분 맞교환을 했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신세기통신 지분을 모두 넘겨주는 대신 SK텔레콤의 지분 6.84%를 받았는데요. SK그룹은 이후 우호 지분 관계를 맺기 위해 주식회사 SK를 통해 포스코 주식 2.73%를 매입했습니다. SK는 2003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의 포스코 지분을 처분하면서 SK텔레콤과 포스코의 우호 관계로 구도가 변했습니다. 2005년 포스코가 주주들의 기업가치 재고 요청으로 SK텔레콤 보유 주식 110만 주가량을 처분하면서 관계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후 7년간 백기사 관계는 유지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어제 SK텔레콤 주식을 처분하면서 SK텔레콤 역시 보유한 포스코 주식 248만 주를 청산할 명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SK그룹에 편입된 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SK그룹으로서는 현금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포스코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포스코 지분 157만 주와 82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매각하기 전에 상호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주사들은 현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지분을 급작스럽게 처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차세대 스마트기기 등 정보기술 10대 핵심 기술 분야에 5년간 총 1조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매출 49조 8천억 원, 수출 197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홍석우 장관 주재로 IT 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고 IT 10대 핵심 기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IT 산업 발전을 통해 사회 경제 전 분야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토피아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력 IT 산업 경쟁력 확대, 소프트웨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저장할 수 있는 해양 퇴적층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하는 데 적합한 지층이 국내 최초로 동해 울릉분지 남서부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는 울산에서 동쪽으로 60에서 90km 떨어진 대륙붕 인근으로 퇴적층 깊이가 800m에서 3000m입니다. 저장량은 5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3차원 탄성 탐사를 통해 상세 지질 구조를 파악하고 2014년 시험 시추를 한 후 2015년에 저장 대상지를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부채를 많이 진 34개 그룹을 주 채무 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채권은행은 주 채무 계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무구조 평가를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는 5월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들 34개 주 채무 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267조 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16.5%를 차지합니다. 주 채무 계열에 소속된 계열사는 총 3,562개로 지난해보다 186개 증가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정상법의 발효로 부당한 자기 거래가 원천 봉쇄되면 제2의 벤처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개정상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당한 자기 거래가 원천 봉쇄되면 유한 책임 회사와 합자 조합 등 새로운 지배 구조의 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장관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지표 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재정 위기와 이란 지정학적 위험, 미국 경기 회복 등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최근엔 간간히 취약한 소식도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광역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안은 지난해 이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역 FTA 창설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광역 FTA에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6개국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가 갈리면서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려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국유은행의 독점을 깰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인민라디오는 원 총리가 지역 원탁 토론회에서 우리 국유은행들은 소수 대형은행이 독점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익을 남긴다면서 금융 부문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독점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총리의 발언은 국무원이 지난달 저장성 윈저우를 중국의 첫 금융특구로 지정해 사채를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시험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윈저우는 은행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고리 사채에 의존하면서도 도상과 야반 도주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동산부의 진영태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2012년 주택시장 설문조사 결과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집값이 바닥에 근접하고 있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업체 임원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시장 진단 및 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집값이 저점에 근접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6명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응답해 전문가 2명 중 1명은 주택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지나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 또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지금 집값은 바닥에 가까워 매수 시점이라 볼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4.11 총선과 12월 대선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상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근래에 보기 드문 장밋빛 전망인데요. 지금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원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66%는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래 부진을 꼽았습니다.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상승이 27.9%로 가장 많았고 가계부채 증가와 정부 금리 및 대출 규제 정책 순이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로 지난달 실물 경기 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총 부채 상환 비율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분양을 앞둔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이 몰리는 것을 보면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매매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은 53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는데요.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보금자리 주택이 꼽혔습니다.
양핵은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민간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온 데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단점이 더욱 부각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줄줄이 퇴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발표된 뉴타운 출구 전략과 재건축 규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26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201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진영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세라티 공식 수입사인 FMK는 오늘 오전 서울 신사동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그란카브리오 스포츠의 신차 발표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 하우스 피니파리나가 디자인했으며 4.7리터 V8 엔진과 ZF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450마력에 최대 토크 52kg 중 미터, 최고 속도는 285km에 달합니다. 또 마세라티만의 마찰 감소 프로그램 기술을 통해 엔진 내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연비를 향상시켰고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 오토노멀, 매뉴얼 노멀, 오토 스포츠, 매뉴얼 스포츠, 아이스 모드 등 다양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4,98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LG전자가 국내 최대인 19kg 용량의 전자동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일반 전자동 세탁기 중 유일하게 히터를 탑재해 찬물에 유입돼도 60도까지 수온을 올릴 수 있고 두꺼운 겨울 이불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습니다. 또 세제가 쉽게 풀어지고 때가 더 잘 빠지는 등 세탁 성능이 대폭 향상됐고 가격은 123만 9천 원에 판매됩니다. SK플래닛이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T클라우드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T클라우드에는 각종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저장해뒀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서 언제든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T클라우드에는 메타 정보 저장 방식이 도입돼 대용량 콘텐츠도 간편히 올릴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하얀 국물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롯데마트는 내일부터 중소기업과 연계해 만든 손큰 라면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감자 전분과 쌀을 넣어 면발을 쫄깃하고 탱탱하게 했고 해물과 제첩을 가미해 국물이 담백하고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손큰 라면은 110g짜리 4개 들이가 2,800원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